최근 중국이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중국으로 데려오라는 둥, 전쟁으로 힘들어진 우크라이나 국민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UN 긴급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찬성하지 않고 기권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온라인 매체 오보즈레바텔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의 한 대학 기숙사를 공격했다며 중국인 유학생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학생들의 인적 사항에 따르면 이름은 진티아나오, 리지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긴급특별총회 결의안에서 인도, 파키스탄, 이란과 함께 기권하기도 했는데요. 반대한 국가는 러시아와 북한 등 5개로 중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여태껏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중국인이 목숨을 잃자 자국 내 전쟁 반대 여론과 마주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정례 브리핑에서 하르키우에서 발생한 자국 유학생 4명의 사망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관련 보도를 주목했다. 중국은 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관련국에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 철수하지 않은 교민에게 안전에 유의하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교민의 철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며 사실 진상 여부를 파악 중이었습니다. 역시 중국은 문제가 생기면 사실을 덮어왔던 국가인데요.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에서는 주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발표하길 2명의 중국 유학생이 하르키우에서 포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는 거짓임을 단독 입수했다. 우크라이나 언론 오보즈레바텔은 중국 학생 4명을 포함해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할코프 문화 아카데미 학생 여러 명이 숨졌다고 전했고 이름이 확인된 2사람의 이름은 진티아나오, 리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환구시보 기자들에게 하르키우 문화학원에 중국인 유학생 2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학교도 폭파되지 않았으며 포탄이 떨어진 장소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사관 관계자는 환구시보 기자에게 지금까지 대사관이 파악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로 부상당한 중국 국민은 단 1명뿐이라며 차를 타고 키예프에서 리보프까지 가는 길에 2차례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 군대 교전 중에 총을 맞은 중국 시민은 이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중국 대사관은 그의 귀환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영 매체조차 중국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에게 네이버로 해당하는 중국 바이두에서는 하르키우 유학생을 검색하면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사들은 모두 중국인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거짓 소식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사관의 말과는 다르게 중국 SNS 웨이보에는 폭격받아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던 하르키우의 대학교를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중립 외교를 펼치는 것과 다르게 중국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감정이 들끓는 중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제 중립 외교는 집어치우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자 중국 공산당에서 난처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언론이 숨기려는 이유는 바로 중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면 자국 내의 시민들이 러시아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은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을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유럽의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2월 초 러시아 정부에 이 같은 요청을 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확장 중단 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만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는 침공하지 말아달라는 반응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중국은 외교를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같이 막자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편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의 구호물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유는 여태껏 유례없던 군사 무기 지원을 시작하며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신기한 행동으로 인해 전 세계가 놀라고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 기업들의 동참입니다.
우리에게 카톡을 만든 회사로도 알려진 카카오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42억 원 규모를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등 100만 달러 상당의 현물을 포함하여 총 600만 달러를 우크라이나 적십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구호물품 지원 등을 국제기구와 연대에 추진 중이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를 지켜왔던 대한민국 ROTC 중앙회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성금을 보낸다고 밝혔는데요. 박식순 중앙회장은 수많은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처한 한반도 주변의 안보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깊은 교훈을 준다며 6.25 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으로 어려울 때 세계 각국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이 오늘의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업까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실상이었는데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만큼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희망합니다.